자, 이 경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청와대에 20여 차례 보고를 했고 검찰은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소장에는 취재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만한 사안이었을까요? 예. 당초에 사실 그 법무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의 눈높이 맞췄다고 얘기하면 이번 논란은 큰 논란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말을 흘리면서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왔던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줬고 예. 그 받아준 언론을 가지고 또 여야가 싸우고 또 고소 고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원론적으로 맞으나 한번 우리가 발췌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공소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적재석을 넘어서 이미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요. 더더욱 이번에 법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내부의 훈령입니다. 예. 국회에서 자료 요출을 할 경우에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우리가 못 준다.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법무부 안에서는 말이 맞을지 모르나 국민들이 볼 때에는 그때다라고 이때쯤이다라고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적절한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 앞서 황교안 대표 얘기했었습니다만 뭔가 내부적으로 유죄라는 사안이 파장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예, 검찰의 정치화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이후에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공에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 공공이라는 것이 꼭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죄가 있으니까 요런 사안으로 재판을 하자라는 취지의 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은요 재판에서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 예.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공개될 건데 이걸 왜 막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이것이 이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는 해요. 근데 소신을 관철시키는 것도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와 제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요구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답변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국민의 요구를 그러면은 답변자가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아직도 본인은 국민의 대표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국민의 대표가 동시에 겸임을 하고 있지만 주 업무는 집행부, 행정부의 지금 장관이에요. 네? 그러면 의회 출신이 오히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게 예. 과연 좋은 것인가?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장관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 요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예. 이거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국회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한 장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인데 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판사 출신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법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징계권자가 장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장관은 누가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전 정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황우여 장관이 예비비를 무단으로 쓴 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도 황우여 장관이 본인이 못 내놓겠다고 국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게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이러려고 법을 배우나? 이러려고 높은 데를 가나? 이런 상실감에 참 기름을 예.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계권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야권 특히나 이제 한국당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이 공개된 내용을 두고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A씨는 법무부 의원실에 공소장을 안 보내면 정보 새 나가지 않을 거라는 큰 오판이다. 앞서 이제 지적해 준 대로 이제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개가 될 부분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추 장관은 더 이상 국회 공소장 제출을 않는다. 잘못된 관행이었다.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에 그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왔고 미뤄왔던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친여 성향의 인물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가 비공개 사유라니 궁색하기 그지없다. 정의당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논란 없이 뭐 누가 흘렸건 뭐 법사위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건 간에 국회의원들이 보고 싶은 분을 보아왔는데 그것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가 됐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막는가? 만약에 이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는 것을 들킬까 봐 막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정의당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의 말이 이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참 다양한데 가장 확실한 질문은 본인의 이제 소신이었다고 하고 뭐 임기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하필이면 왜 울산시장 선거배 의혹이 13명에 대해서 이번부터냐 이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원론으로 돌아가도 아무리 소신을 인정해도 제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론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가 고쳐질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일반 국민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은요,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막 핸들을 일루절로 막 틀으면은 안전벨트도 안 맨 상태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없잖아요. 예. 다치잖아요. 예. 그러지 말라고 해서 입법 예고도 하고 예고 기간을 갖고 그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걸 고치는 건데 아무리 개인의 소신이라 그래도 그런 것이 없이 장관의 훈령 정도로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고치겠다 이런 건 원론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법무부의 훈령에 앞선 것이 국회법이다. 자, 이렇게 추 장관의 이번 이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해서 집권당이 이제 민주당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딱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역시 여러 가지 뭐 어렵죠.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북한 문제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한데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분명히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예.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에 나섰다. 이것이 이슈가 돼버리면 이번 총선은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사실을 막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의지, 뭐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교감이 있는 걸 너가 확인했느냐? 제가 확인을 안 한 이상 알 수가 없겠으나 이런 고도한 또는 민감한 행위를 청와대의 교감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좋지 않습니까? 알아서 이거를 적절치 않는 관행이라고 아마 막는 것 같고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공소장을 밝혀서 국민들이 떳떳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국민들이 검찰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언론과 국민에게 맡길 일이지. 예. 법무부가 알아서 이거는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본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아마 여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감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청와대 교감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은 평상시에 자신의 소신이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한 바로도 네. 주변의 참모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내 소신이야라고 밝혔다고 하니까 좀 약간 그거는 미루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판단.
추 장관이 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뭐 이 최고위층이나 당의 어떤 노선과는 조금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잡음을 낸 바가 있는데 과연 이번 사안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건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대검 청사를 오늘 또 찾았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묘한 것이 시기적으로 이 공소장 공개 금지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여하튼. 근데 왜 만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면서 어디를 가면은 마을을 가면은 인사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잠깐 들러서 환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공소장 관련 논란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선 그 인사권 논란으로 누가 와라, 뭐 제3측에서 만나자 이렇게 밀당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칭 이제 본인이 상관인데 먼저 찾아간 그림이 됐습니다. 네. 참 민감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공소장 얘기가 논란이 있고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설사 윤석열 총장이 만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 등등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청와대 의중이나 법무부의 의중을 윤석열 총장이 전달했다라고 추측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영역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는 하나 왜 하필 민감한 시점에서 또 이런 좀 소모적인 논란을 스스로 촉발시키는가라고 하는 측면은 추미애 장관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예.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은 정치권에서 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통 관료입니다. 예. 검사 관료인데 이게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신경과 근육이라고 한다면 관료 조직은 뼈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신경에서 명령을 보내고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뼈가 같이 움직여져야 짐도 나르고 달리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옆에서 그래 자주 소통해라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더 하라고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지금까지의 그 과거를 보세요. 자기 할 말을 밖에다가 아주 다 표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온 공통점이 이제 소신 발언, 네, 소신 발언들을 해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나서 뭐 압력을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미 뭐 할 얘기 밖에다가 다 하고 있는 적인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 쪽에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비판을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고 그 비판 속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자주 만나라. 그리고 한 조직체 안에서 그 좋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걸어 나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여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방점을 두고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